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. 네, 이거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 예비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접전 양상인 경우 최종 결과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이 주민 발의안 1, 이 찬반이 팽팽한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. 지역별로 보면은 뚜렷한 차이가 났다는 소식입니다. 또 그런가 하면은 G세대 직장인의 약 절반이 자신이 직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고, 자신의 진로를 계획할 때 상사보다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, 이 AI 도구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박현경 기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앞서 모닝뉴스 시간에 예비선거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결과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선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이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. 네, 지금까지 당선을 확정지었거나 본선 진출을 확정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. 득표율이 과반이고 격차가 정말 크게 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확실시된다 또는 유력한 상황이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네.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완전한 개표가 이루어지기까지 37일이 더 남아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4월 12일에 선거 결과를 인증할 예정입니다. 또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앞으로 2주 동안 매일 선거 결과를 업데이트해 발표하는데요. 오는 29일 선거 결과를 인증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접전 양상을 보이는 선거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, 심지어 몇 주가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. 네, 그만큼 후보들은 긴장 속에서 기다려야 되고 또 유권자들도 결과를 좀 더 올해 그 시간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,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? 아무래도 우편 투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. 네. LA 타임스는 오늘 아침 그런 내용을 보도했는데요.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, 그 이면에는 이 선거관리국에선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작업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.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한다면 집계를 위해서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하진 않습니다. 그런데 각 우편 투표 용지의 경우엔 집계 전 확인과 처리 작업을 거쳐야 하고 여기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. 모든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또 유효한 투표용지만 집계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우편 투표용지가 차례로 일정한 숫자만큼 선거국에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선거일에 가까워져서 또는 선거일 직후에 한꺼번에 수십만 장 우편 투표용지가 몰려서 도착하게 되면 작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다음 선거 결과는 언제 발표가 되는 거예요? 우선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꼴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 LA 카운티에선 첫 번째 결과가 선거 당일인 어제 저녁 8시 30분 지나서 45분 사이에 발표가 됐는데요. 이건 선거일 이전에 접수된 우편 투표용지만 포함한 결과였고요. 투표센터에서 직접 투표한 투표지까지 추가한 두 번째 결과는 어제 저녁 8시 45분에서 밤 9시 사이에 발표가 됐습니다. 그리고 그 후 오늘 이른 새벽까지 결과가 업데이트돼서 오늘 모닝뉴스 시간에 이제 가장 업데이트된 결과를 전해드린 것이었고요. 이어서 앞으로 2주 동안 주중에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업데이트 발표가 또 이뤄지겠습니다.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도 앞으로 주중 매일 오후 5시에 새로운 결과가 업데이트됩니다. 네. 그러면 앞으로 업데이트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건가요? 네,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경우, 예를 들어서 득표율이 뭐 10% 이상 벌어진다 하면 뒤바뀔 가능성이 크진 않아서 네. 확실시된다, 유력시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, 득표율이 2, 3% 이내인 경우는 충분히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지금 미셸 스틸 의원 11월 본선 진출이 확정됐죠. 네. 57.1%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니까요. 그런데 미셸 스틸 의원이 11월 본선에서 맞붙게 될 2위 후보는 아직까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데릭 트렌 후보가 2위인데 득표율 16.2%이고 3위 켄 버니스 유엔 페날로자 후보가 14.1%. 그렇게 두 후보 간 차이는 2.1%에 불과합니다. 이런 식으로 1위는 정해졌는데 남은 본선 티켓 한 장을 놓고 경쟁이 치열한 2, 3위. 이 후보들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개표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. 또 재미있는 게 이 미셸 스테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
이 선거구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를 거쳐서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LA 카운티 쪽의 수치와 오렌지 카운티 쪽의 수치가 또 달라요. 그래서 잘못 보면은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다가 또 이쪽에서 보면 또 아니고 말이죠.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? 맨 처음엔 굉장히 좀 뭐랄까 이 헛갈리기도 네. 하고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합쳐서 봐야 이제 그런 되는 상황인데 네. 이게 참 미국의 선거 제도가 참 복잡해요. 네. 자,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1. 이 찬반 차이가 1%도 채 안 되죠. 네, 그렇습니다. 찬성의 득표율 50.2%, 188만 4,614표입니다. 반대는 49.8%, 187만 20표고요. 득표율 0.4% 차이. 찬성이 좀 더 많습니다만 통과됐다고 말씀드리기엔 아직 그렇죠. 이릅니다. 네, 이 주민 발의안 그 원의 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? 지역별 결과입니다. 지역별로. 네,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이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네. 그 캘리포니아주 지도가 하나 보입니다. 그렇게 각 카운티별로 주민 발의안 2를 찬성한 곳은 녹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반대한 곳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. 네. 근데 찬성이 50.2%, 반대 49.8%보다 많다고 했는데 지도를 보면 빨간색, 그러니까 반대가 더 많은 지역이 훨씬 더 눈에 띄입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찬성이 더 많았고요. 아, 네. 이 내륙 지역은 모두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지역 크기로 보면은 이 바닷가 쪽이 적지만은 그쪽에 인구가 많으니까 네. 네, 이게 정말 내륙 지방은 뭐 대지는 넓지만은 사람은 적고 말이죠. 이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해안가 도심 지역에서는 주로 찬성을 찍은 거고, 그렇죠? 네. 상대적으로 노숙자 문제를 덜 겪는 내륙 지역에서는 반대를 한 것이고,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요. 맞습니다. 남가주에서는 LA와 벤추라 카운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.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LA 카운티는 찬성 비율이 그래도 꽤 높았는데요. 네. 찬성 53.3%, 반대 46.7%입니다. 6.6% 차이로 LA는 찬성이 더 많습니다. 네.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는 찬성이 42.3%, 반대가 57.7%, 무려 15.4% 차이로 반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. 네. 해안가 지역에서도 또 지역별로 또 달라진다면서요. 네, 이 남가주는 오렌지 카운티, 샌디에고 카운티에선 반대가 더 많게 나왔지만요. 네. 중가주, 북가주는 이제 산타바바라, 샌루이스 오비스포,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가장 북부 이 오레건주와 인접한 델 노르테랑 카운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녹색입니다. 네. 그 중에서도 늘 노숙자 문제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샌프란시스코.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결과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. 네. 찬성 71%, 반대 29%였습니다. 와.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차이가 많았습니다. 나네요, 확실히.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의 지역에서는 찬성이 많고 공화당 지역의 성향의 지역에서는 반대가 많고. 이 캘리포니아도 반으로 나눴으면 어떨까?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있었어요. 네. 캘리포니아 이 동캘리포니아, 서캘리포니아로 나누자라는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. 네. 자, 다음 소식입니다. 이 G세대 직장인의 약 절반이 자신이 직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고 또 자신의 진로를 계획할 때 상사보다는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런 소식인데요. 네, 예전에는 진로 계획하고 뭐 상담할 때 직장 상사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편이었는데요.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양새입니다. 경력개발 플랫폼 인투가 G세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. 그 결과 G세대 47%가 자신의 상사보단 챗 GPT를 통해 더 나은 경력 조언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.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언을 얻는다고 답한 이들도 55%에 달했습니다. 설문조사에 참여한 G세대 62%는 관리자와 경력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자주 얘기를 나누고 싶긴 한데 관리자가 다른 업무에 몰두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바빠 보여서 조언을 얻지 못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네. 또 그런가 하면은 G세대가요. 학습이나 경력 개발에서 가장 많은
혜택을 누리는 세대다.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세대에 비해서 상실감을 더 또 많이 느낀다고 해요. 네, 실제로 기업 HR 담당자들은 경력 개발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G세대 직원 44%가 향후 6개월 이내에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. 네. 그만큼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또 인투 설문조사에서 보면 이 고용주가 경력 관련 조언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G세대의 비율은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. 고용주가 멘토링과 같은 회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도 2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. 이 인투의 CRO 미라 그릴랜드는 팍스 비즈니스에 G세대는 자기 경력에 대한 회사 지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진행되길 원한다면서 전통적인 직장 구조 안에서 원하는 지원을 찾기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챗 GPT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네, 이 G세대 참 생각들이 완전히 우리들하고는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. 네.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젠가요 이 미래 전망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현재 경제 상황에서 G세대에게 결혼이라는 주제로 이제 대학생이 한 이제 쓴 기고문을 게재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. 젊은 사람에게 결혼은 평생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집에서 족쇄가 채워지는 것처럼 들린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완전히 뭐 사고방식들이 네. 근본적으로 다른 그러한 이 세대인 것 같아요. 그러게 말입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현경 기자였습니다.